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18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지금 뭐 이제 이런 이번 주 일정,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미국장이 좀 휴장이었죠. 그리고서 시장 분위기상 좀 개별주 흐름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. 저번 주 금요일이랑 어제도 그렇고, 그래서 그게 오늘 아마 오늘까지도 일단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거 플러스 신규 상장주들, 이쪽에 좀 강세.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뭐좀 최근 강했던 그런 좀 주도 테마에다가 거기다 이제 뭐 신규 상장들, 그리고 결국 큰 흐름은 개별주 상세,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사실상 그날 장중에 이제 뭐 어떤 뉴스 분야, 그거 플러스 어제 강했던, 이틀 전에 강했던 그런 업종 섹터들을 그냥 며칠 동안 좀 추적하면서 그날 이제 좀 돈 쏠리는 이제 그 섹터 업종이 보일 때 이제 뭐 조금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 틀이어가지고 크게 뭐 뉴스로 갔다가 테마가 생성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일론 머스크 챗봇 그록3 좀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얼마나 좀 좋을지, 이전에 뭐 GPT라던가 뭐 지금 AI 대전이죠. 뭐 딥시크부터 해가지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성능이 좀 비슷할지 한국 시간 오후 1시에 이제 공개를 한다. 이런 것도 결국 큰 흐름에서 로봇 휴머노이드 쪽이랑 AI는 대기업들이 좀 계속 투자가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, AI 챗봇 그룹 관련해서는 이제 뭐 폴라리스 시리즈 정도 이전에 테슬라 키워드 엮으면서 움직였던 애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트위터 X 뭐 그쪽이랑 엮이는 기업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AI 계열 폴라리스, 솔트룩스, 이스트 소프트, 얘네는 이스트는 좀 최근에 그냥 무난합니다. 이번에 AI로 갔다 올라오고 그 구간에서 움직임이 조금 독특해요. 얘는 뭐 나중에 좀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뉴스 한번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끼 좋은 거는 폴라리스, 얘네들은 최근 갭든 그 주변에서 일단 또 버티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솔트룩스, 그리고 이제 뭐 마음 AI,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 것 같고,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 뭐 나머지 일정들은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목요일 뭐 FOMC 의사로 가볍게, 그다음에 민간 경제 사절단은 주식 시장에서 테마를 만드는 재료는 아니고 차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업종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, 좀 피해 가는구나, 이 정도 체크하시는데 보면 되고, 2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 넘어가면은 매년 돌아오는 상패 시즌이에요.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. 그리고 3월 중에 공매도 재개 예정. 일단 공매도는 좀 3월 말 뒤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일단 이거 좀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서 미국 백악관 관세에 대해서 3월 4일은 전 세계 대상으로 철강이랑 알루미늄, 그리고 4월 1일에 이제 뭐 상호 관세 얘기하던 거, 그런 거 이제 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.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딜레이가 돼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지수는 엄청 강합니다. 대체적으로 뭐 미국 지수도 미국 지수겠지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꾸역꾸역 코스피 같은 경우도 120선, 그리고 여기가 딱 깔끔하게 지지 저항이 여러 번 있었죠. 중첩되던 자리인데 돌파 나오고 흐름이 좋아요.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돌파 나오고 120선,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조정 더 들어가나 싶었는데 냅다 땡겨 올리더니 바로 이제 쭉 하면서 거래대금도 그래도 꽤나 준수합니다. 계속 10조 주변 어슬렁어슬렁.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좀 그 순환매 개별주 장세랑은 별개로 그래도 시장 자체에 유동성은 많아요. 근데 이제 좀 매매하기 편할 때는 그게 이제 집중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.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될 때 우리는 딱 그냥 그거 보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로봇은 어제 시간에 유일 로보틱스가 좀 움직였던 게 휴머노이드 전쟁 이끌 K연합군 만든다. 그리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업 결합이 저는 어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냥 뉴스 제목 그냥 대충 보고 넘겼더니 내용이 이거더라고요. 미완료예요.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기업 결합 신고 승인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대금 지급도 이런 게 이제 마무리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정부 승인이 완료된 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,
식으로 이제 좀 한다. 지급 일정은. 그래서 뭐 삼성에서 당연히 대금 지급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뭐 삼성 계열사라고 보면 되죠. 사실상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캔슬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뭐 거의 그냥 턱끝까지 왔고 이번에도 그냥 승인이 안 나서 아직 좀 딜레이 된다. 근데 뭐 이제 당사 간의 합의 이후에 지급하겠다.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올해 내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심이랑 이제 투자 지속 2년 전 AI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. AI 뭐 GPT-3 처음 딱 등장을 했을 때 와 대단하다. 그러면서 뭐 너도 나도 AI에 대해서 투자. 그리고 그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엄청 큰 수혜를 봤던 것처럼 대기업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큰 흐름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혜 보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한 걸로 좀 저는 보입니다. 그냥 로봇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로봇은 뭐 이것저것 많죠. 특히 공장에 가면은 그냥 그 암형이라고 하나요? 뭐 팔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뭐 이동하고 뭐 조립하고 막 조이고 하는 그런 로봇들. 그런 로봇은 뭐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요게 이제 플러스 AI 결합해가지고 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거든요. 우리가 뭐 어렸을 때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와가지고 뭐 로봇이 냉장고에서 뭐 음료수 꺼내다 주고 이런 것들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움직임이 언제 될진 모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번 시대에는. 그래서 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랑 투자 대기업들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. 그래서 로봇도 종류가 분명히 여러 개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로봇 뭐 요거는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좀 특이점이 안 무너졌죠. 안 무너져가지고 얘는 계속 이 구간에서 좀 옆으로 뭐 가다가 뭔가 움직임 액션을 또 만들어낼지 저는 좀 사명 변경이 나오면 좀 언제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삼성 그 계열사로 귀속됐으면은 들어갔으면은 변경하는 게 분명히 좀 이득이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클로봇 그 다음에 사믹 THK는 어제 좀 한번 슈팅을 좀 만들고 다시 이 구간에 좀 내려오기는 했죠. 그 다음에 하이젠 RNM, 뭐 휴림 로봇 DIC 등등 최근에 뭐 좀 끼 좋은 로봇 종목들이지 않나. 자 그리고 뒤에 뭐 나올 수 있는 일정은 워낙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은 꼭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테마는 뭐 날마다 지금 재건 뉴스 사실상 제가 지금 뉴스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거의 다 그냥 재건 뉴스예요. 제가 이 뉴스만 퍼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금 주식시장에 좀 영향 줄 수 있는 뉴스가 뭐가 있나 하고 보면은 뭐 당연하기도 하겠죠. 언론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세계적인 뭐 중정 가냐 마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질 수 있고 트럼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트럼프가 사실상 재건 쪽 말고는 지금은 뭔가 이미 뭐 관세 같은 것들 한번 폭풍 불고 이제 넘어가서 그런지 그거 말고서 이제 뭔가 좀 자극적인 뉴스가 사실 이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분들도 사실 뭐 이 뉴스만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겠죠. 뭐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슈 될 만한 게 아무리 둘러봐도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빼놓은 종전안 인정 못한다 해가지고 미국 아무런 연락도 없다. 근데 뭐 요거는 어차피 트럼프가 또 만나러 간다고 했죠. 뭐 사실상 좀 투정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극단적으로 가서 미국이랑 뭐 러시아랑 뭐 짝짝꿍 해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트럼프여도 그래도 종전 협상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빼놓지는 않을 거예요. 뭐 푸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고서 우크라이나에 통보하는 식은 아니겠죠.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가지는 않을 거고 근데 또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기분은 나쁘겠지만 뭘 할 수 있진 않아요. 이게 엄청 안타까운 일인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힘이라는 거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인도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좀 저렇게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현실은 또 비정한 게 분명히 있죠. 우리 뭐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세상이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아요. 또 국가 간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이권 다툼이 정말 치열합니다.
그 인정사정 볼 이유가 없죠. 해가지고 자국이 우선이니까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은 그냥 가볍게 좀 보면 될 것 같고, 어차피 트럼프가 젤렌스키도 만나러 간다고 했고, 특사도 20일 우크라이나 가는 것도 있죠. 그리고 러시아 외모 미국이랑 비정상적 관계 청산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규제, 제재에 대해서 좀 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토는 양보 안 한다. 그래가지고 영토는 양보 안 한다 라고 하지만 뭐 지금 이제 뺏은 땅 거기서 이제 뭐 좀 어떻게 조율을 할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종전특사 우크라이나한테 평화협정 당연히 이거는 강요 안 하죠. 못 하죠.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뭐 힘이 없다고 해도 그냥 뭐 당사국한테 무조건 협상해 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이제 우회적으로 뒤에 무기 점점 지원 줄어들 거고, 특히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전에 언급한 것도 있고 애초에 지원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상대한테 주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정책부터 세계적인 정책 흐름 자체가 결국 자국 우선주의죠. 우리가 왜 손해봐야 되냐. 미국이 1위라는 이유만으로 왜 방위비를 더 내야 되냐. 너희들도 더 내. 이런 것과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계속 무한 지원은. 그리고서 북한 러시아 관계 대응 시사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북한 같은 경우에 그거 있더라고요. 그 비핵화 뭐 말도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또 북한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거 북한 비핵화 명시,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서 비난, 핵무력 노선 견시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18일 지금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8일 사우디에서 대표단 회동, 그 다음에 조만간 뭐 트럼프 푸틴 아마 요번 달 말일 것 같죠, 분위기상으로는. 그리고서 사우디는 뭐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, 요거 그 다음에 트럼프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 이렇게 해서 만남. 아마 스케줄상 요거 그 다음에 젤렌스키 만나고 푸틴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, 지금 뉴스들은. 그러면서 트럼프 4월 20일까지 부활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전 원한다, 이런 흐름들. 자, 그래서 뭐 재건 관련주는 날마다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, 전진건설 로봇이 또 이쁘게 지켜줄 자리는 좀 잘 버티는 5일선 깨고서 바로 또 밑꼬리 달고 땡겨 올렸던 모습은 있어요. 그리고 대동기어도 5일선을 좀 슬슬 좀 탈지, 그거랑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좀 뭐 현대건설 통해 가지고 같이 그 우크라이나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재건 자체는 사실상 수준은 유럽이랑 미국이 좀 많이 거의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걔네들이 이제 중개에 있으니까. 뭐 세상은 또 기브앤테이크여가지고 그냥 막 편하게 지원할 거 하고서 우리나라 딱 캐치하기보다는 와, 이거 대한민국 기술이랑 뭐 이런 것 기업들이 좀 가성비가 좋네 해가지고 덥석하고 캐치하기보다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 재건은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우회해가지고 다른 타 국가들 그거랑 이제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. 유럽이랑 뭐 미국 쪽이랑 협업해서. 그래서 일단은 뭐 재건은 얘네들 중심으로. 그리고 어제는 좀 특이점이 SY 스틸텍, 얘가 또 6% 가까이 좀 시간에 움직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계열사 흐름이 좀 워낙 좋죠. 그래서 뭐 조선이라고 해놨지만 하나 계열에 대해서 일단은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에서 또 한 번 힘을 주는 모습이 있었고, 쑥쑥 갑니다. 오늘 LIG 넥스원이 또 목표가 33만원으로 좀 리포트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새벽 4시에 해가지고 뭐 방산 쪽 흐름이 워낙 좋은 것 같고, 하나 시스템 일단 요 앞에 기준봉 위에서는 좀 버텨요. 그래서 5일선 타고 슈팅을 만들지 아니면 조금 이탈을 할지, 그거랑 하나오션도 계속 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그런 엔진, 뭐 비전 등등. 비전은 요 자리 넘나.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, 자, 원전이 이제 체코 원전은 좀 조만간 곧 이루어질 것이다.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이 엄청
좋죠.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시장에서 관심도 많고 오늘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. 해가지고 어제도 조금 난리치기는 했는데 얘가 움직임이 조금 아쉬운 게 오전에 움직이고 뒤에 좀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미가 없습니다. 종목이.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요 앞에 3만원, 3만800원 요런 구간 이제 좀 넘어서나 그럼 보면은 조금 여기가 의미 있는 지지 저항이기도 하죠. 이 구간이. 해가지고 과거 진짜 옛날부터 해서 지지랑 저항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하다가 좀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간 넘어서는지 원전은 일단 3월 본계약 체결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어제 제2의 HBM 소캠 요 키워드 삼성 SK랑 극비 협의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전의 미래 먹거리다 요 키워드로 지금 심텍 TLB, 뭐 3A 로직스 이런 3A 로직스는 근데 좀 명확하게 저쪽은 아닌데 일단은 뭐 좀 반도체 쪽에서 키워드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좀 부각을 시키기는 했어요. 근데 일단은 뭐 완전 상한가를 보낸 종목은 없어가지고 심텍이랑 TLB가 갭 뜨고 높은 자리에서 좀 버티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네들은 좀 추가적으로 움직임 삼전이랑 하이닉스 같이 묶어볼 것 같고 그것도 움직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YC, 네오셈, 엑시콘, CXL이나 HBM 키워드 엮는 애들 그냥 안 무너지죠. 그리고 네오셈이 일단 여기서 좀 버티는 모습도 있습니다. 그리고서 뭐 한미반도체 얘는 120선 주변에서 하이닉스랑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제주 반도체도 그 반도체 칩 관련해서 뭐 퀄리타스, 어보브 이런 애들이랑 이제 같이 좀 묶어볼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. 그래서 반도체도 최근에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는 워낙 강하고 좀 같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추가적인 뉴스가 더 붙으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는 각자 도생 대신에 이제 좀 재료 일정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IR 중이고 차트가 좀 묘하죠. 어제 밑꼬리 쑥 달고 좀 버티는 모습이 있고 보로노이는 조금 더 가면은 신고가예요.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추세 자체는 좀 흐름 괜찮고 얘는 좀 궁금하네요. 이 자리. 그 다음에 뭐 펩트론, 그다음 올릭스 얘도 1라일1리랑 계약 체결 이후에 추세는 좋은데 이젠 조금 무섭지 않나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HLB 시리즈가 무너질 듯 하면서 안 무너져요. 계속 뭐 꾸역꾸역 올리는 해가지고 얘는 3월 20일 좀 재료 그거에 대해서 FDA 승인 여부가 나올 텐데 이제는 진짜 뭐 좀 막바지 뭐 슈팅을 만들지 그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시장에 어제 좀 신규 상장주 오름 테라퓨틱스 얘는 오늘 일단은 3만원은 좀 넘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랑 PIE 그 다음에 삼양 NC캠 아스테라시스 얘도 신고가 신규 상장주들 좀 특이점이 보이기는 해요. 해가지고 여기서도 좀 무너지나 싶더니 꾸역꾸역 하더니 시간에 올리고 이런 식의 이제 신규 상장주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, 그래서 고정적인 테마는 일단은 반도체, 재건, 유리기판, 로봇 요것들은 이제 좀 고정을 해놔야겠죠. 시장에서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냥 뉴스 없어도 그냥 계속 번쩍번쩍해요. 뭐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5만원 한번 좀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얘네들이 테마가 오래되니까 자리들이 차트를 봤을 때 그 주변에서 엄청 힘있게 움직이진 않는데 그냥 꿀럭꿀럭 좀 기술적인 반등 느낌으로 왔다가 막 스멀스멀 움직이는 게 있죠. 거기다 이제 뭐 반등을 좀 준 종목들도 많아서 그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. 카페24도 옆으로 기고 있고 그리고 고영은 어제 투자주의 요거 좀 투경 지정 해제 또 있네요. 이제 밑꼬리 단계 아마 그거 좀 노려본 건지 해서 그거랑 이제 뭐 현대로템 신고가 자,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랑 신규 상장 및 개별주 장세 어제 요거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좀 밑에서 수급 들어오기는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계열사 그리고 요거 뉴스 치사율 70%뭐 원숭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좀 관련주로 뚜렷하게 그건 없더라고요. 원숭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.
이렇게 해가지고 치사율 70%다. 치사율이 꽤 높아요. 그래서 이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을 움직일지 아니면은 원숭이 바이러스 분명히 좀 다른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다른 내용이에요. 원숭이 바이러스는. 그래가지고 뭐 혹시나 이거를 지금 뭐 뚜렷하게 이거는 뭐 그 백신 뭐 아니면 치료제 뭐 이런 게 지금 일단 뭐 뉴스로는 부각이 안 된 것 같고 대신에 그냥 이제 원숭이 바이러스 뭐 원숭이 두창 쪽 엮으면은 뭐 미코바이오메드 그 정도를 일단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랑 뭐 매번 움직이는 질병 관련한 테마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뭐 특이점은 없다 보니까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장세가 좀 장중에 슈팅 주면은 좀 놓쳤으면은 그 뒤에 눌림을 좀 노리는 게 훨씬 좀 좋은 장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.